4분기 첫날 뉴욕 증시가 미국 소비지표와 중국 제조업지표 호재로 사흘 만에 상승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기대감도 주가 상승을 지지했습니다. 지난달 말 현재 외환 보유액이 올해 들어 세 번째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 달 전보다 44억 달러가량 늘어난 2,897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들어 유가증권 시장 상장기업 가운데 100개 종목이 사상 최고 주가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최고가 종목 절반 이상이 9월에 집중됐습니다. 서울시는 배추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배추 30만 포기를 시중 가격의 70%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선 증시의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사흘 연속 올라 이제 1880에 종가기준 바짝 다가섰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 연중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13거래일 연속 사주는 외국인 덕분이었다. 이렇게 역시 봐야겠는데요. 목요일장에 이어서 금요일장에서도 외국인이 4천억 이상, 현물을 4,500억 정도 샀고요. 선물도 2,000계약 이상이나 순매수해 주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펀드 환매 물량을 내놓고 있는 투신권에 맞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 기조를 유지해주고 있는 것이 상승의 큰 원동력인데요. 장중에는 1880을 뚫기도 했었지요. 지난 금요일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10월 첫 거래일 아주 산뜻하게 출발시킨 마감 지수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코스피는 한 4포인트가량 올라서 1876, 장중에는 1884까지 갔었고요. 코스닥은 이제 500포인트, 5포인트 정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계속해서 차익 실현하고 있는 중이죠. 원달러 환율을 좀 주목하셔야겠는데요. 거의 10원 가까이 빠진 것이 바로 지난주 금요일 서울 외환시장이었습니다. 1130원이 겨우겨우 지지가 됐었는데요. 무역수지 흑자가 50억 달러 넘으면서 예상 밖으로 좋았었고요. 또 글로벌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되면서 여러 가지 원달러 환율 하락 재료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주에 1120원 정도로 내려선 다음에 지지력 테스트가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전문가들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한번 가보죠. 네, 중국의 상하종합지수가 일단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는 7일까지 국경일 관련해서 휴장하게 되기 때문이고요. 대만 가고는 소폭 올랐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역시 하루 만에 반등을 했는데요. 8월 주택 착공이 예상보다 많이 좋아져서 부동산주 중심으로 반등한 것입니다. 니케이가 9,400선 회복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주말 뉴욕 증시도 역시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가 약 한 40포인트가량 0.4%가량 반등을 했는데요. 중국의 제조업지표가 넉 달 중에서 가장 좋았다라는 호재를 안고 출발했습니다. 또 미국의 소비지표가 좋았던 것도 좋은 그런 영향력을 미쳤는데요. 하지만 정작 미국의 제조업지표는 그다지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영향은 오히려 유럽 쪽에서 받았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마감지수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지금부터는 자세히 글로벌 이슈 중심으로 정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학인 뉴욕 특파원 직접 한번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학인 특파원, 주말엔 뉴욕이 그래도 오르긴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주식시장이 10월을 산뜻하게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1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41.63포인트, 0.39% 오른 1829.68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5.04포인트, 2.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 한 주 동안 0.3%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9월 월간으로는 7.7%의 상승률을 기록해 지난 1939년 이후 최고의 9월을 보냈습니다. 나스닥도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12%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는 이런 랠리가 연장될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분기 말을 맞아 차익 실현에 나섰던 기관 투자자들은 관망세를 보이며 시장 분위기를 지켜볼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10월 첫 단추는 잘 꿰었는데 한 주 주간 단위로는 살짝 쉬었지만 이제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가,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한 주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라 보는 쪽의 그 원인은 역시 고용보고서가 주 후반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용보고서가 왜 중요한지 좀 짚어봐 주시고요. 이 밖에도 여러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정된 스케줄도 한번 좀 미리 보여주시죠. 네. 8일 발표된 9월 고용 실적이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11월 FOMC 이전에 나오는 마지막 고용 보고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 즉 부양책의 수위에도 이번 고용 지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상입니다. 시장에서는 그다지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좋지도 않은 지표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표가 전월에 비해 뚜렷이 개선된다면 연준의 양적 완화 수위를 낮추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큰 폭으로 악화됐을 경우에는 경기 불안이 심화되고 더블딥 우려가 다시 커질 수도 있습니다.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은 9월 고용지표가 전월과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농업 부문의 일자리는 7만 5천 개 감소해서 2만 5천 개 증가까지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9.7%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6일과 7일에는 각각 발표되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와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 외에는 4일 8월 공장 주문, 5일에는 ISM 비제조업 부문 지표 등 경기 지표들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오는 8일에서 10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 연차 총회 역시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연준의 양적 완화라는 그 특수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고용 지표가 너무 좋아도 그다지 썩 시장에는 좋은 재료가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은 참 재미있는 해석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통화 정책을 가늠할 고용 지표도 역시 봐야겠지만 오는 목요일 알코아를 시작으로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되는 것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3분기 실적 시즌이 이번 주에 개막됩니다. 알코아 등 S&P 500 종목 가운데 7개 종목이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난 분기에는 기업들의 구조조정 효과와 저금리 덕분에 실적이 워낙 좋았습니다. 이번 분기의 경우 전반적인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기업들의 실적도 2분기에는 못 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눈높이가 낮아진 만큼 실제 실적은 이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 예정 기업은 알코아 외에 펩시코, 모자익, 얀브랜즈, 코스트코, 몬산토, 메리어트 등이 있습니다. 네. 자, 한편 연준의 양적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달러와 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양적 완화의 수혜를 입는 쪽이 다름 아니라 금값 그리고 유가가 아니겠습니까? 주말에 둘 다 모두 또 올랐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올랐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준의 양적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달러는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는 78.053으로 지난 1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달러 약세로 인해 유가와 금값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 종가보다 1.61달러, 2.0% 오른 배럴당 81.5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WTI는 지난 한 주 동안 6.7%가 오르면서 지난 2월 셋째 주 이후 최고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금값도 여전히 강세입니다. 이날 12월물 금은 8.20달러, 0.6% 오른 온스당 1317.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금값은 지난 한 주 동안 1.5%가 또 올랐습니다. 네, 보니까 장중에 온스당 1322달러까지 갔었네요. 금값하고 유가는 양적 완화 기대감이 있는 한 계속해서 당분간은 더 강세를 띨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이학인 뉴욕 특파원으로부터 자세히 전해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셨듯이 주말에 뉴욕 증시도 4분기의 첫 거래일, 10월 첫 거래일 맞아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미 우리는 플러스로 마감을 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연중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코스피. 이번 주 첫 거래일은 또 어떻게 시작하는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에서 조재석 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가 또 4포인트 올라서 1876. 이제 1880의 종가 기준
좀 바짝 다가섰습니다. 1,800을 가까스로 넘은 다음에 불과 한 20여일 만에 다시금 1,900을 바라보게 됐는데요. 1,900은 3분기 실적이라든가 시장에서 얘기하는 유동성의 힘 때문에라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2,000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뭐 지난주에 국내 증시가 연속 5주 상승을 해서 이제 지수가 또 최고치 경신한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그 1,900선 돌파는 뭐 더 그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예. 이미 이제 주요 뭐 펀드 매니저들이나 운용사 쪽에서는 지수가 2,000선까지도 네. 뭐 돌파를 하지 않겠나 그런 낙관론이 뭐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저에는 뭐 계속 그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 완화감, 또한 국내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네. 또 요즘 뭐 유동성 얘기가 많이 나오다시피 글로벌 자금들의 대량 유입 등으로 심리와 실적, 그 수급 측면에서 삼박자가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네. 증시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네. 뭐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뭐 지속적으로 사면서 앞에서 끌고 있고, 네. 또한 연기금도 한 6조 원 정도 사면서 뒤에서 이렇게 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향후에도 증시 전망은 좀 밝다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외국인들, 연기금은 또 연기금이라고 치고 말이죠.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 유입에 따라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 자체를 의심하지 않는 분위기도 역시 지수만큼이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사는 거고 앞으로 또 왜 그렇게 살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는 건지요? 예, 뭐 지금 보면은 미국이나 일본 등이 그 양적 완화 정책을 추가로 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요. 일본도 뭐 환율 시장에 개입을 했고요. 따라서 이 유동성은 이제 그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현재 미국이나 유럽의 경기를 보면은 네. 뭐 바로 회복될 기미는 아직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뭐 곧바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따라서 이러한 유동성들이 특히 이제 그 국내 주식시장에는 그런 환율, 최근에 이제 뭐 미국하고 중국, 일본 등의 환율 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환율이 이제 그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그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호재다 이거죠. 네. 그 과거에 이제 그 1,200원 선 언저리에서 국내 주식시장이 그 수출 여건상 1,200원대를 유지하다가 지금 1,100원대 초반으로 이렇게 네. 급격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에도 보면은 미국이 지금 위안화 절상 압박을 하고, 그다음 미국의 무역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 그 달러화 약세를 지금 계속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이 환율에 의해서 국내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여건이 많이 마련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과거의 사례를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그 화면에 나오는 게요. 지금 그 환율 그 연도별 동향을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네. 이 보다시피 지금 2003년도부터 지금 쫙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1,200원대에서 머무르던 환율이 그 2003년 중반 이후로 그 당시에도 글로벌 환율 전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환율이 1,200원 이상에서 있다가 이 1,100원대 미만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원화가 네. 강세됐죠. 이 당시에 외국인들이 2003년과 2004년도에 약 30조 원 가까이 샀습니다. 네. 그러다가 2006년도에 이제 2006년과 2007년도에 원화 강세가 아주 초강세를 기록하면서 지금 1,000원대 미만으로 900원대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1,500원대까지 내려갔었는데요. 예. 국내 증시 한번 차트를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국내 증시 차트를 보시면요. 2003년도와 2004년도에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이 당시에도 역시 뭐 거의 한 30조 원 가까이 샀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00원 이상에서 환율일 때 샀고요. 네. 이러다가 지금 이 종합지수 차트에 나오다시피 2006년 중반 이후로 이 1,000원, 1,100원 미만으로 이렇게 원화 강세를 할 때부터 외국인들은 이제 매수를 중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07년도부터 이 900원 초반서부터 이제 원화 강세가 어느 정도 막을 내리고 네. 이 약간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예. 따라서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1,100원 중반에서는 여전히 외국인들한테는
매력적인 그런 지수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지금 과거의 차트로 봤을 때는 원화 강세가 어느 정도 아주 그 고점을 거의 쳤다라고 외국인들이 느끼는 1,000원 이하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면 지금 이제 뭐 1,100원대인데요. 계속해서 원화 강세 베팅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벌써부터도 지금 원달러 환율 1,100원대를 조금 우리 수출주 중심으로는 부담스럽게 여기는 우려의 목소리도 큰 것 같습니다. 또한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너무 9월 한 달 동안 거의 100포인트 이상, 130포인트 이렇게 급하게 오른 것은 역시 부담스럽지 않느냐. 무엇보다 아까 뭐 1,900, 2,000포인트 얘기하셨지만 3분기가 사상 최대치라고는 하지만 실적의 고점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주변 여건이 아무리 좋아도 사실 최근에 보면 사실 다 기대감입니다. 예. 뭐 미국이나 뭐 세계 증시가 지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이런 좋은 정책을 해서 안 빠질 거다. 이런 거지. 실제로 현실화된 건 없기 때문에 네. 기대감만 오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3분기 실적이 사실상 피크아웃이고 4분기는 한 3분기보다는 한 10% 정도 오히려 영업이익이 줄어들 거라는 그런 네네.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 또한 환율이 지금 최근에 너무 급격하게 이렇게 지금 워낙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아까 그 차트에서 과거에서 봤듯이 1,000원 이하로 이렇게 내려가고 1,050원 밑으로 내려가면 유군들이 이렇게 많이 사지를 않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따라서 급격한 이런 원화 절상은 조금 약간 부정적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또한 최근의 지수가 100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좀 반영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지수가 이렇게 1,900선이 넘어가서 네. 지금 1,900선 뭐 50이 지금 1,950포인트 정도가 올해 1년간 박스권이 200포인트, 1,550에서 1,750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상단 목표치를 한 1,950 정도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10월 달에요. 그래서 오히려 1,900 넘어가면은 네. 일부는 좀 매도를 하고 오히려 11월에 약간 조정을 좀 한번 단기적으로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수 뭐 1,900, 2,000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1,900 정도 넘어갔을 때는 일단 한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차익 실현을 하자. 단기적으로나마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이제 업종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어닝 시즌 실적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4분기에는 전체적인 상장사의 실적은 3분기보다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 혹은 그 종목에 속한 업종이 4분기에는 좀 꺾이는 쪽은 아무래도 들고 있기가 좀 불안하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요. 그야말로 순환매는 계속 도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또 금융주의 매기가 쏠렸었잖아요. 예. 시장의 이제 랠리 주역이 사실 유국인이다 보니까 예. 유국인이 돈의 힘으로 사니까요. 지금 국내 뭐 기관들은 사실 은행주 같은 주식, 뭐 보험주 이런 쪽 잘 안 삽니다. 네. 예. 여전히 안 사는데 외국인들은 뭐 장기적으로 보고서 아직도 지수 대비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사고 있고 네. 따라서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 많이 올라갔던 뭐 종목들은 사실 좀 쫓아 사기가 좀 어려우신 입장이면은 네. 오히려 그러한 종목들을 순환매 차원에서 좀 바닥권에서 사서 좀 기다리는 것도 보시면 하나의 뭐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수가 9월에 지금 한 8% 올랐습니다. 8% 네네. 올랐는데 많이 올랐던 자동차 업종이라고 해도 보면요. 한 10% 올랐습니다, 사실. 그 8월에 현대차 기준으로는 한 14만 중반이었는데 지금 16만 원이기 때문에 네. 10% 올랐고요. 뭐 네. 굉장히 이렇게 신문이나 뭐 언론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서 화려하지만 실제로 수익률은 똑같습니다. 예. 은행주도 마찬가지고요. 지수하고. 예. 예. 뭐 건설주 안 좋다고 하지만은 대림산업, GS건설, 뭐 삼성물산 네. 최근에 많이 10% 정도 올랐습니다. 따라서 네. 너무 요란한 거에만 이렇게 관심 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용한 쪽. 예, 조용한 쪽을 사서 좀 기다리면은 순환매가 계속 돌기 때문에 네. 그런 시장 수익률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뭐 주도 업종인 자동차, 화학, 뭐 조선 이런 쪽 추격 매수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어느 정도 또 올랐고 예상외로 그렇게 또 많이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건 아니다. 오히려 좀 조용하고 저평가된 은행이나 이런 쪽에 가서 좀 싸게 사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IT도 결국에 싼 구간인데 IT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연말 때문에 이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단 말이죠. 배당주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지금쯤 사면 좋을런지요? 네, 그렇죠. 뭐 배당주도 사실은 이제 한 더운 여름부터 사실은 사기 시작하는데 예. 이제 조금 그건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 입장이고 최근에도 보면 따라서 배당주라고 대표주자 할 수 있는 뭐 가스공사 네.
그다음에 KTNG, 뭐 지역난방공사, 뭐 KT 이런 종목들도 좀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예. 이제 겨울철에 뭐 가스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배당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가스공사라든지 지역난방공사 이런 배당주의 대표 주자들도 좀 편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한 뭐 요즘 최근에 조선주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뭐 현대미프, 현대중공 올랐지만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조선주가 많이 오르고 최근에 삼성중공업, 뭐 대우전 수주가 많이 일어납니다. 수주가 많이 일어나면은 이제 그 조선 기자재 네. 부품 업종에도 결국에는 수혜가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업종들도 좀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IT 대형주들은 트레이딩 개념이지만은 그 반도체 장비주나 네. LCD 장비주들은 사실 실적이 많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뭐 한 4주 연속 지금 사고 있고 네네네. 실제로 그런 장비 업체들은 그 4분기가 보통 보면 또 수주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장비주들은 지금도 뭐 사수도 늦지 않으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재석 부장님 언뜻 이렇게도 들려요. 대형주보다도 업종을 가리지 말고 어떤 그 규모 면으로 봤을 때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낫다고도 들리거든요. 예, 예. 사실 뭐 지금 중소형주들이 괜찮습니다. 수익률이. 지금 IT 오늘 업체 중에서도 그 최근에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유진테크, IPS 이런 네. 장비 업체들이 최근에 많이 시장에서 초과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소형주들도 뭐 편입을 하셔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왠지 분위기상, 조선주에 대해서는 또 지난번에 STX 엔진 얘기를 하셨었고, 오늘은 IT 쪽의 작은 종목이거나 혹은 금융 이쪽 얘기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오늘은 뭐 IT 장비 업체를 하나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네. 뭐 종목은 이제 SNU라고 하는데요. 또 뭐 좀 약간 그 뭐 언론에서 좀 많이 나왔던 그 아몰레드의 대표적인 네. 그런 장비 업체입니다. 이런 이제 SNU는 뭐 LCD, OLED, 반도체, 태양광, 그 검사 장비, 증착 장비, 뭐 봉지 장비를 만드는 종합 장비 전문 업체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삼성 그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그 2011년도에 그 아몰레드의 대형 기판을 투자를 하면서 한 2조 원 정도 투자를 하는데요. 네. 따라서 그런 투자의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증착 장비 중에서도 그 세계 시장의 한 70%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기술력은 뭐 독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최근에 보면은 그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그 내년도에 그 투자의 대표적인 수혜주고요. 네. 올해 따라서 작년은 적자였습니다. 적자였는데 예. 올해는 상반기에 매출액 한 450억에 영업이익 50억 정도 기록을 해서 흑자 전환해서 네. 올해는 한 1,000억 매출액에 영업이익 한 103억 정도 뭐 기록을 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네.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2011년도도 뭐 최근에 보면 갤럭시라든지 이런 그다음 태블릿 PC 이런 네. 쪽에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011년 이후에도 여전히 성장성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SNU도 과연 많이 올랐는지 최근 들어서 흐름이 궁금합니다. 예, 그럼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주가는 사실 좀 견조한 흐름세고요. 네. 근데 추격 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차트에서 나오시는 것처럼 한 3, 4일 오른 다음에 사면 꼭 이렇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요. 네. 최근에 지금 금요일 날 주가가 12,100원입니다. 그래서 12,100원이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뭐 거의 한 달째 사면서 한 50만 주 정도 순 매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매수가는 12,000원 근처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 가격은 일단 최근에 보면 이렇게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경향이기 때문에 네. 14,000원 근처에 에서 13,000원 후반대 13,800원을 1차 목표가로 정하고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지난주에 저가였던 11,100원을 손절가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한 3, 4일 정도 오른 것 같단 말이죠. 예. 오늘, 만약에 많이 뛰면은 잡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죠. 갭상승하면은 네.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 12,000원 정도까지. 예. 예. 그래요. SNU 오늘은 얘기 들어봤고요. 절대 추격 매수는 일단 오늘 자리에선 금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의 조재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특정한 뉴스를 바탕으로 그 뉴스에 따라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나 업종에 대한 얘기를 장 열리기 전에 미리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은요.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복잡해진 환율 방정식 엔과 위안의 그 움직이는 환율에 따라서 수혜주가 어떤 것이 있는가 꼽아봤었는데 한국타이어하고 베이직하우스 얘기하셨는데 한국타이어가 굉장히 움직임이 좋았네요. 예,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또 가격 제품 가격까지 인상을 하면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발생을 해서 지금 꾸준히 상승폭을 좀 늘어가고 있는데요. 네. 향후에도 환율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변수라고 생각이 되고 관련 종목군에 대해서는 실적을 점검을 해서 좀 필요한 경우는 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한국타이어나 베이직하우스 같은 경우도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한국타이어는 36,000원 얘기하셨는데 지금 한 34,000원까지는 가본 것 같거든요. 예. 36,000원까지 쭉 그냥 들고 있으면 괜찮을런지요? 예, 일단 보유하신 경우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으로 매매보다는 보유를 유지하시는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지난주 종목 점검을 좀 받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 갖고 나오셨는지요? 예, 오늘도 역시 지금 최근에 곡물가 상승과 더불어서 이제 구리 같은 비철 금속이나 철강제들의 가격 상승세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톤당 지금 8,000달러를 돌파를 하고 예상치로는 올해 안에 1만 달러까지 좀 돌파를 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구리 가격 같은 경우 상승세가 좀 가파르기 때문에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는 풍산, 일진전기, 서원, 대창, 이구산업 같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어떤 비철 금속의 상승세 이런 쪽에 대해서 원자재주 이런 쪽의 어떤 얘기를 아마 한두 번 정도 이미 전에도 해주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도 수익률이 꽤 좋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비슷한 전략일 것 같은데 한 5개 정도 종목을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한 2종목 정도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리스트가 나가고 있는데 어떤 종목 정도를 오늘 뽑고 싶으신지요? 예, 일단 풍산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그 네. 이외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 일진전기라는 종목인데 일진전기는 전선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서 네. 그 원재료가 구리나 이제 동을 좀 이용을 하는데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고분 같은 경우나 기존에 거래하던 부분이 이번 구리 가격 상승세로 인해서 파생상품 이익으로 잡히면서 실적에 좀 대폭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또한 기존에 하고 있던 매연 저감 장치라든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관련해서 좀 관련이 있는 기업이고 네. 기본적으로 철도나 고속철을 좀 전철화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있어서도 가장 크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이 돼서 네.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돼서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최근에도 주가가 상승폭이 없는 건 아닌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13,000원대에서는 초반에서는 좀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 목표가는 네. 한 16,000원 정도까지 좀 보셔도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일진전기 아마 돈 가격 상승에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오를 것이다. 이미 올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전 고점도 돌파를 한 상황에서 16,000원까지 한 13,000원 초반에서는 잡아도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한 종목 더 어떤 종목 볼까요? 예, 서원, 대창, 이구산업 중에서 제가 서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네. 종목은 거의 움직임이 비슷한데요. 서원 같은 경우는 국내 동 가격 합금 시장에서 3위 업체고 국내 또 황동봉 시장 1위 업체인 대창의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두 종목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구리 가격 상승에 있어서 좀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 분기라든가 작년 같은 경우는 기코 손실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하지만 2분기에 지금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 손해를 입었던 부분은 3분기에 다시 환입이 되면서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100억 원가량 이상이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실적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 구리 가격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현재는 어저께 전일 또 미국
시장 상승 때문에 지금 4,200원 가까이 좀 호가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4,100원대에서는 제가 4,000원을 매수 거라 말씀을 드렸는데 네. 4,100원대에서는 좀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 지금 현재 4,100원, 200원 가격을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5,000원까지도 좀 가능한 종목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의미 있는 어떤 가격대를 막 뚫고 나가는 시점에 있는 것이 서원인 것 같은데 좀 전에 저희가 차트를 봤던 서원하고 일진전기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요. 일단은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구리를 직접 판매를 한다기보다는 네. 가지고 있는 재고분 같은 경우가 이제 자산 가격에 좀 상승을 하는 것 좀 측면에서 좀 구리에서 연관이 된 거고요. 네. 서원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구리라는 제품을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두 종목의 차이는 그런 좀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미묘한 차이 속에 더 나은 쪽은 어느 쪽이죠? 일단 주가 자체는 서원이 훨씬 싸잖아요. 예, 일단 서원 같은 경우가 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좀 접근하기가 쉽고 또 변동성도 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구리 가격의 상승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 변동은 서원 쪽이 좀 클 것 같고요. 네.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기존 사업부가 워낙에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거기에 따른 이제 부가적으로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를 입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좀 감안을 하셔서 구리에 대한 직접적인 신문 기사라든가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아무래도 네. 서원 쪽을 접근하시는 것이 좀 더 빨라 보이고 네.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여러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차이를 두시고 네.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그래요. 됩니다. 구리 가격 올라간다라고는 직접적인 그 뉴스의 수혜는 서원이 받을 테지만 일진전기는 추가적으로 또한 이것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약간의 차이까지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훈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장 열리기 약 한 30여 초 정도 남았는데 오늘 장 몇 포인트 정도에서 또 시작을 하는지 10월의 첫 스타트는 잘 끊었는데 말이죠. 예상 지수 화면을 통해서 간략하게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1883.9 정도에서 80선을 넘기면서 출발하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닥도 497.9면 거의 한 498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하리라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10월 4일 월요일 우리 장도 이제 막 열렸습니다. 예상 지수로 봤을 때는 1881 일단 초반부터 돌파가 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요. 뉴욕 증시가 주말에 사흘 만에 반등했다고 하죠. 미국 쪽 지표 자체는 혼조 양상을 보였지만 일단 중국의 대접 지표가 또 좋았던 건 미국의 개인 소득 소비가 동시에 는 것이 호조였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오늘 코스피 1880 정말 넘기면서 출발할 수 있을런지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임은 또 어떨런지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883.8로 역시 예상했던 대로 1880을 넘기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497포인트 정도로 500에 한 3포인트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보합이었었는데 금요일장에서는요. 오늘 78만 원 회복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번 주 한 목요일 정도의 실적 가이던스 발표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포스코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올랐기 때문에 오늘 살짝 조정 0.2% 정도로 아주 얕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 이상 급반등하더니 다시 하루 만에 고꾸라지지만 많은 물량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상대적으로 모비스 그리고 기아차는 견조하게 0.6에서 0.7%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대장주가 5%나 한 번에 하루 만에 급락했었던 것이 바로 현대중공업이었었는데 오늘 아침에 0.5%가량을 일단 반발 매수세를 받으면서 출발합니다. 5% 급락분 만회하려면 또 빠르게 치고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한지주가 역시 현대중공업과 희비가 갈리면서 오히려 5% 급등했던 금요일장의 특징주였었는데요. 신한지주 CEO 리스크도 있긴 합니다만은 역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많이 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급하게 금요일장에서만 엄청나게 사주어서 급등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신한지주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KB금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생명 역시 오르면서 오늘 금융주 여전히 은행주 중심으로 해서 오늘도 강세가 이어지는 국면이라고 봐야겠습니다. 한국전력도 이제 3만 원에 안착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KB금융 역시 오늘 강세를 동참하면서 5만 원 회복을 합니다.
그러나 LG전자, LG디스플레이는 오늘 역시도 조금 약한 모습. LG전자는 97,000원 역시 안 되고요. LG디스플레이도 38,000원대 중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주회사 LG 정도에는 약간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SK에너지가 2.4% 급반등하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글쎄요. 유가가 배럴당 81달러 선 상회하면서 경제 마진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맞물리면서 하이닉스 22,700원 참 오래간만에 보는 가격이네요. 괜찮게 지금 위쪽으로 계속해서 추가적인 반등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만 1% 정도 상승해주고 있네요. 자, 이 밖에 많은 종목이 거의 빨간불 켜면서 부업권, 강부업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우리금융 역시 오늘 은행주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종목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제철만 약간 약보합세 정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 삼성화재에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보험 쪽, 은행 쪽 다 좋구나 생각해 볼 수 있고 삼성전기도 오늘 약간의 매수세를 받으면서 12만 5천 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도 지난주 금요일에 5%가 급등했지만 신한금융지주처럼 오늘 추가적인 반등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안 나오고 있네요. 네, 1880을 또 넘기면서 출발하는 아침입니다. 전문가는 오늘 1880에 어느 정도 신뢰와 믿음을 보이고 있는지 출발 상황보다 자세하게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으로 가서 원정혁 연구원 한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 뉴욕 증시 반등한 것이 또 모멘텀이 된 것도 같습니다. 일단 장중에 1880만 보고 좀 안타깝게 끝났던 금요일장이었는데 오늘 아침 다시 1880을 보여주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은요, 5.37포인트 상승한 1881포인트고요. 코스닥은 2.66포인트 상승한 49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 장이 좀 오르면서 우리나라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은 현재 플러스 120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기관은 마이너스 18억 원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좀 플러스를 전환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기아차나 만도나 글로비스 같은 것이 좀 상승하고 있고 금융 쪽, 보험 쪽, 건설 쪽도 좀 플러스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는 하루씩 등락이 있지만 업종별로 순환매가 좀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네. 자, 오늘 참 재밌게도요, 금융 쪽에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나와준다라는 부분인 것도 같고요. 이제, 글쎄, 유동성의 힘으로라도 1900은 시간 문제다라는, 그런 관측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1900은 어렵지 않게 일단 가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예, 저는 동의합니다. 예. 요번 주에 하냐, 요번 달에 하냐, 이런 거는 시간을 정확히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네. 전반적으로는 유동성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현재 이런 유동성 랠리가 글로벌 통화 전쟁에서 나오는 것, 특히 우리 같은 경우 외국인 수급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달러를 낮은 수준에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계속 풀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머징 국가들도 자국 환율의 절상 속도를 늦추고, 낮아지는 달러 가치에 대신할 외환보유 다변화를 위해서 해외 투자처를 넓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좀 자국 통화를 계속 방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부한 유동성은 계속 글로벌 주식시장이나 원자재 시장을 통해서 좀 유입될 걸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이번에 실적 시즌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유입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유동성의 힘으로 코스피가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1900을 찍을 수 있다,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신다는 관점에서 보면 역시 3분기 실적도 신경을 좀 써야겠지만 돈 풀리는 것만 생각하면은 그리고 오늘 아침 분위기를 본다면 트로이카 종목이라고 하는 증권, 건설, 은행은 당분간 좀 가주지 않을까 기대도 걸어보게 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때 돈이 풀리는 건 맞는데요. 네. 돈이 풀릴 때 어느 종목들이 가냐는 그때 산업 상황에 따라 좀 많이 틀리고요. 예. 꼭 유동성이 풀린다고 해서 옛날에 말했던 트로이카주를 꼭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고 좀 범위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특히 이번 실적 시즌은 지난 1분기에 23조 5천억 원, 2분기 때 24조 6천억 원, 하고 이번 3분기 때 26조 원이 될 걸로 사상 최고치가 3분기 연속 갱신할 걸로 보이는데요. 네. 가장 큰 우려는 3분기가 피크를 치고 4분기에 하락할 거라는 우려지만 이러한 우려보다는 4분기에 경기가 업턴한다는 기대감이 더 강할 걸로 보입니다. 네. 4분기 경기가 업턴하는 시기 때는 어떤 업종을 봐야 하냐가 중요한데 네. 실적이 좀 좋은 종목 업종을 말씀드리면은 정유, 비철금속, 자동차, 유통, 게임주,
건설 기계 이렇게 좀 될 걸로 보이고 있고요. 네. 여기다가 이제 시장이 올라가면 증권주까지 포함될 걸로 보이고 네. 또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은 금리에 대한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또 금융주도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정 업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전반적으로 매기가 확산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업종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경기가 업턴하는 국면에서는 특정 업종으로의 슬림화보다는 매기가 확산되는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요. 그런 현상이 좀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매기가 만약에 확산된다면 지금까지 매기를 제대로는 받지 못했던, 하지만 지금 코스닥 쪽에 한 8거래 랠리를 보이는 걸로 봐서 이제 중소형주까지도 매기가 가겠느냐, 그 부분만 끝으로 하나 더 좀 질문을 해보죠. 예,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예.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RT 비중이 좀 높은데요. RT 같은 경우는 요번에 실적이 좀 안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황이 좀 바닥권을 지나고 있다는 시각이 좀 강하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가이던스 실적 발표 이후에는 추가적인 반등도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실적 가이던스 이번 주 중후반쯤에 나올 텐데 그 이후에 코스닥 쪽 IT주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출발 전략 분석은 SK증권에 있는 원종혁 연구원께서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의 출발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선물로 가서 배신영 연구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원달러 환율이 조금 걱정도스럽고 그렇습니다. 원화 강세가 너무 가파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지난주 금요일에 거의 10원 가까이나 밀렸는데 말이죠. 오늘 외환 보유액도 일단은 공개가 됐는데요. 오늘 얼마에 출발하고 있는지 1130원이 깨졌습니까? 예, 밤사이 FRB의 추가 양적 완화 기대가 지속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8개월 내 최저치로 하락하는 등 미 달러가 주요 통화에 대해서 하락하였습니다. 네. NDF 시장에서도 달러원 1개월물이 30원을 하회함에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27.8원에 하락 개장하여서 현재는 20원대 중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1120원 테스트도 오늘은 꼭 아니더라도 이번 주 내로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 오늘 외환 보유액도 올 들어 벌써 세 번째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재료가 더 하락 압력을 가하진 않을런지, 또 지지선으로 어느 정도 선을 지금 잡고 계신 건지 원달러 환율 전망도 좀 해주시죠. 예, 지난 주말에는 달러 약세로 달러원 환율이 하락 출발한 후에 무역수지 호조와 역외매도 그리고 내고로 1130원으로 저점을 낮추고 당국 개입으로 간신히 1130원이 지지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9월 말 외환 보유액이 2,898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이는 미 달러의 초약세로 9월 한 달 동안 여타 주요 통화들이 미 달러에 대해서 절상됨에 따라서 미 달러 환산액이 증가한 데다가 운용 수익 증가, 또 외환 당국의 꾸준한 스무딩 등이 그 배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달러와 약세 속에서 외환 보유액의 증가 분위기는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최근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박과 G20 정상회담 개최국으로서의 부담, 그리고 외환 보유액이 3천억 달러라는 수치에 다가서고 있는 만큼 당국 개입은 제한될 듯 보입니다. 달러원 환율의 가파른 하락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달러의 초약세 분위기 속에서 긍정적인 국내 펀더멘털이 추가 하락 압력을 가할 듯 보입니다. 9월 무역 수지 호조와 금리 인상 기대 등 하락 우호적 재료가 존재함에 따라서 금일 달러 약세 속에 1120원대 진입이 예상이 되지만 당국의 스무딩과 레벨 부담, 그리고 중국 휴장에 따른 위안화 영향력 약화로 하락 속도는 좀 제한될 듯 보입니다. 네, 그래요. 속도에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원달러 환율은 조금 더 아래쪽으로 밀릴 것 같다, 이런 얘기셨습니다. 자, 이제 채권 시장도 참 걱정입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니까 채권 시장, 외환 시장 할 것 없이 지금 초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3년물도 이미 3.3% 깨진 상황이고 10년물 금리가 딱 4%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것이 다 더 아래쪽으로 연 저점을 경신할 가능성이 이미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금요일에 우리 국고채 금리 마감상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어느 정도까지 더 밀고 내려갈 수 있을런지, 우리 채권 시장 얼마나 더 강세를 띨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십시오. 예, 전 주말에는 9월 소비자 물가의 예상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4분기 이후에 국고채 수급 상황 호전과 통화 긴축의 제한적 영향으로 5년 이상 중장기 영역을 중심으로 금리가 급락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 국고채 조기 발행으로 4분기 이후 발행 물량이 급감하였고 특히
세수 잉여금의 증대로 바이백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연내 실질 발행 물량도 월별 2조 원대로 급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시장의 수급 장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 장세로 국제 선물이 캔들 차트상 8주 연속 양봉을 형성하는 등 초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현물 시장에서도 중장기 영역을 중심으로 금리가 사상 최저치 수준에 근접을 하였는데요. 소비자 물가 예상의 급등에 따른 인플레 부담이 9월 금통위를 통해서 통화 긴축으로 표출될 수는 있겠지만 그 영향력은 연내 일회성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수급 장세 영향이 시장 금리의 역사적 저점 돌파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일은 국제 선물이 113포인트대에 임박하였고 국고 3년물 기준으로 역사적 저점인 3.26%에 임박함에 따라서 소폭의 약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반면 과매수에 대한 기술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수급을 중심으로 한 우호적 시장 여건에 대한 기대, 그 또한 높은 만큼 매수 포지셔너보다도 매도 포지셔너들의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의 국고채 입찰 규모를 감안할 때 그 장중 대기 수요 유입을 통해서는 지속적인 반등 시도가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채권 시장 전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단 쇼 심리가 완전히 무너져서요. 채권 시장 수급 장세 끝은 어디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외환시장 그리고 채권 시장 정리는요. 삼성선물에 있는 배신영 연구원께서 해주셨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883포인트 정도입니다. 잠깐 1880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온 것인데요. 코스닥은 497포인트, 1880을 넘은 코스피와 500선에 바짝 다가 있는 코스닥. 지금부터는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박석현 연구원과 함께 말이죠.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자꾸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기도 하면서도 내 종목도 신경 쓰입니다. 이제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나오면은 3분기 실적 더 넘어 4분기 실적까지도 거론이 될 텐데 일단 지수는 역시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역시 보시는 거죠? 예, 일단 그 시장 흐름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강세 기조를 좀 이어간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한 200억 원 정도 거래소 시장에서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순매수 업종이 전기전자 업종이랑 운수 장비 업종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최근 패턴을 보게 되면 그 IT주에 대해서 외국인 매도세가 좀 두드러졌었는데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전체 순매수 금액의 한 4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좀 그 긍정적으로 좀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은 자체가 긍정적으로 계속 그 유지돼 왔었기 때문에 투자 심리 자체는 추가 상승 쪽에 계속 기대를 거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장 초반에 증권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기대감을 반영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증권주, 금융 쪽은 누가 사는가 봤더니 오히려 기관 쪽이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 싼 걸로는 IT든 증권주는 좀 비싸겠지만 이 은행 쪽이나 보험 쪽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은데요. 글쎄요, 가격 싼 걸로 이쪽 금융 쪽을 좀 접근해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지수 보고 증권주를 좀 사야 되는지, 아니면 싸지만 외국인이 사고 있는 IT 쪽에 사는 것을 좀 동참을 해야 되는지요. 개인들은 어느 쪽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네, 글쎄요, 일단 그 어닝 모멘텀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좀 있겠는데요. 네. 일단 그 어닝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들은 기존의 주가 상승을 주도해왔던 화학이나 자동차나 전반적인 어떤 소비재 부분 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이런 종목들은 그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을 좀 안고 있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제는 실적 발표가 단기적으로는 어떤 그 차익 실현의 빌미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소 좀 주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물론 그 추세적인 측면에서 이런 종목들은 이익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으면서 긍정적인 실적 모멘텀을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일단 계속 볼 수는 있겠지만,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는
9월달 랠리를 주도했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그 IT주나 그 은행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오르지 못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저가 메리트가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어떤 반등 영역권에 진입을 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실적 전망에 있어서는 IT 같은 경우는 그 3분기 실적 자체가 일정 부분 뭐 하향 조정된 컨센서스를 좀 만족시켜줄 수 있다 하더라도 4분기 이후 실적 전망이 다소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 어떤 고비는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저가 메리트가 분명히 있고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 그 영역권에 들어와 있는 주식이긴 하긴 하지만 3분기 실적 모멘텀이 별로 안 좋다는 부분은 좀 약점으로 지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금리 인상, 정책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권, 특히 이제 은행주 쪽으로의 수혜가 좀 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그 단기적으로는 모멘텀 형성 부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IT는 4분기부터 좀 불투명하고 은행주는 3분기부터도 좀 실적에 대해서 설왕설래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지금 산다면은 이제 앞서 말씀하신 자동차나 화학은 길게 볼 사람이 아니면 조금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고 IT나 은행 중에서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떤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일단 글쎄요. IT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아무래도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 결과 그리고 4분기에 대한 어떤 시장 컨센서스 형성 과정 이런 부분들을 더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디램 현물 가격이나 지금 계약 가격이 고정거래 가격이 계속 이제 하향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진정이 될 수 있을지를 좀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과정들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은행주 같은 경우도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책금리 인상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반등의 어떤 그 모멘텀으로 작용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실적 부분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개선 가능성 여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IT는 삼성전자 실적이라든가 뭐 디램 가격 하락세가 조금은 둔화되는지 이런 것들 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은행주도 역시 실적 다 나온 다음에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은 그때 좀 들어가야 맞는지요? 그렇겠죠. 일단 그 실적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그리고 그 3분기 실적 그 어닝 시즌에서 어떤 주가 방향성이 어느 정도 확인된 이후에 좀 시장에 참여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어닝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9월달 주가가 상당 부분 랠리를 보였기 때문에 그 랠리 이후에 추가적인 랠리가 곧바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는 다소 좀 불투명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수가 1900포인트 도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 보게 되면 한 17포인트 정도 1900포인트가 남은 거고요. 따라서 일단 랠리가 추가적으로 얼마나 될 수 있을지는 다소 좀 불투명한 부분이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투자적인 측면에 있어서 긍정성은 계속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조정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자동차, 화학, IT, 은행, 특히나 IT주나 은행주 싸지만 어떤 식으로 언제쯤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전략 세워주신 분은요, KTB 투자증권의 박석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지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83포인트, 요 정도 오늘 3포인트, 4포인트 정도가 아직은 제가 본 고점인데 싶고요. 코스닥도 497선 정도에서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아주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선 개인만 사는 듯 싶더니 외국인도 함께 좀 사주는 모습, 거래소도 외국인만 사는 듯 싶더니 기관이 함께 사주는 모습, 일단 수급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벌써 1880을 돌파했는데요. 월요일 첫 시작부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왠지 오늘이 10월 첫 거래인 것 같은데 뉴욕 증시 반등, 우리 증시에 따라 추가적인 또 반등. 지금 계속해서 연중 최고치를 향해서 또 가는 와중인데 오늘 종가도 또 연중 최고를 쓸지도 모르는 날이겠습니다. 이런 날 뭘 사면 좋을지 보다 자세한 종목 얘기 그리고 상세한 전략은요. 잠시 후 마켓앤 센 증시로 돌아와서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